김풍 선생님은 여기 허인기념사업회에서 실제막 강사를 맡고 계시고요. 수시로 그 중국 관련 자료들을 번역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뜸요법, 지난번에는 큰 책을 하나 번역하셨던데 중국 뜸요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풍호입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그 임 박사님 또 황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가를 해서 드리는 말씀은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읽은 그 중국의 구료, 우리말로 하자면 뭐 뜸치료쯤 되겠죠. 그 책이 그게 구도당이라고 북경에 있는 데에서 중국 연구원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 그 나온 레포트 임 박사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뜸 부분으로 국한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중에서도 지금 그 레포트를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감염 의심기, 그 다음에 치료기, 또 후유증 또는 뭐 그 이후에 치료한 이후에 생긴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내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감염 의심기 이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뜸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코로나를 예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을 보면은 뜸은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해서 아주 장수하게 하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시종일관 그 책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뜸이 병을 예방한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감염 의심기 이전입니다. 대충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아마 치료나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방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헌에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헌에서는 뜸의 예방 기능을 말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눈에 띄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장자라는 중국의 그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장자라는 책에 소위 그 공자께서 건강했는데 그래서 병을 앓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스스로 뜸을 뜬 때문이라는 그런 규절이 있다고 합니다. 공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활약하셨던 아주 중국의 유명한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병을 앓지 않았답니다. 이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뜸을 떴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뜸이 병을 예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아까 임 박사 하는 데서도 이 말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경과 이제 소문에 있는 말인데 내경에서는 감환우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을 생기기 전에 방지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문에서는 불치병, 침이병이라고 해서 미병 선방을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포터에서도 이제 순사막의 그 비급 천금 요방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서 순사막이 한 얘기의 중요한 내용은 전염병을 뜸으로다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었어요. 간단하게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 삼국지에 나온 오나라나 충청 그런 데로 일을 보러 가는 관리들은 몸에다가 뜸을 뜨면은 지역의 풍토병이라든가 또는 전염병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는 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뜸이 유용하다 하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 문구가 인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편작심서는 편작이라는 분이 쓴 게 아니라 아마 송나라의 그 두제제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병이 없을 때 관원, 기해, 명문, 중환에다가 평소에 뜸을 뜨면은 장수는 몰라도 백살은 보장한다. 뭐 이런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의심방이라고 하는 책에 이건 뭐 진여지라는 분이 아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심방이라는 책에는 그 무병이 우선인 뜸을 역부라고 그랬어요. 거슬러서 뜸을 뜬다고 그래서 역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뭐 예방주사 또 백신 이런 말을 쓰지만은 이것이 중국판 말하자면 예방뜸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뜸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개 우리는 뭐 뜸이나 침의 얘기를 할 때 기와 경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뭐 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내용인데, 기는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원기, 진기는 또 뭐 정기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정기, 연기, 우기가 있는데 앞서서도 이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우기가 그 외부로부터의 사기가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양기라고 하는데, 양기는 오장육부 기관의 활동 능력을 유지하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의 동력이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 에너지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에너지와는 좀 다른 그런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에서 보면은 양기가 강하면은 장수하고 양기가 쇠하면은 일찍 죽는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양기를 어떻게 하면은 보존하고 양기를 어떻게 하면 길러서 몸을 건강하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장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 사항이라서 소위 양생법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생법은 식료양생으로는 이제 뭐 선단이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신선이 되는 뭐 그런 환약이라는데 이건 뭐 신화 같은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태극권. 간혹 중국인들 보면은 해뜰 무렵에 그 실외에서 어떤 그 동작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들고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태극권을 한다든가 또는 기공, 이것도 뭐 정신수련에다가 뭐 어느 정도의 운동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단학이나 단전호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양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뭐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불로장생하고자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설적인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앞서 소개한 편작심서에서는 그 양기를 구축하는 것 방법으로는 쑥뜸이 제기다. 쑥뜸도 양생법의 하나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쑥뜸의 그 작용 기제는, 쑥잎은 순양의 성질이 있다. 순양지성이라고 해서 순양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양기 덩어리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쑥뜸을 하게 되면은 주리를 열고 들어간 그 양기가 경락을 통해서 장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양기를 북돋주게 된다. 그래서 양기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앞에서 언급이 있었던 쑥연기, 훈증이 되겠죠. 쑥연기는 거사 방병,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내고 병을 막는 작용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쑥으로 뜸을 떴을 때는 8가지 뭐 기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그 8번에 보면은 방병 복원과 연면이 주다. 그 얘기는 병을
안 걸리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장수한다. 앞에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뜸에 사용되는 그 여러 재료가 있거든요. 중국에는 뭐 뜸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뭐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뭐 쑥 말고도 뭐 소금뜸도 있고 생강뜸, 마늘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쑥입니다. 그래서 그 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쑥에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본초학 그 책인 가운데 본초 중심이라는 책에서는 쑥을 뜸뜨면 모든 경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서 100가지 병, 100가지라고 해서 꼭 100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을 없앨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본초학 서적에는 쑥의 효능을 언급하고 있고 형제내경에도 쑥에 대한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현대적인 그 쑥에 대한 얘기인데 양리연구에서는 쑥에는 항병독, 항균, 진해, 지혈, 암에 대한 항감인, 항응열 이런 등의 기능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강한다 이렇게 뭐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쪽에서 그 구려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실험에서는 쑥을 그 연기를 해서 훈증을 하면은 세균과 진균에 대해서 모두 아주 명확한 항균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자면 이게 공기 소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약간 그 소개를 했었죠. 그 외에도 아데노 바이러스라든가 호감기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뭐 이런 데에도 억제 작용이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쑥 연기를 이용한 예가 있다고 지난번에 손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아마 우리보다 저희 세대보다 한 세대 앞서서는 아마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집안에다가 뭐 서너 군데에다가 이렇게 쑥을 태워서 그 연기로다가 안에 나쁜 그 사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뭐 짐을 안으로 옮기고 이랬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그 짓으로 생각되겠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그 쑥 연기가 어떤 그 병균이나 이런 것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본다면은 옛날에 하신 분들이 그렇게 미련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 의심기로부터 치료기를 거쳐 후유증기에 대한 것은 저는 뭐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전혀 건강한 사람,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뜸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봤더니 그 안에 강서중의학대학의 친구 춘하학원 원장인 진실 씨가 이게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중안, 신골, 관원, 족삼리, 천추 그리고 등에서는 회유와 고항 역기를 뜸뜨면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우한에 들어갔던 중의사들은 그리고 또 중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매일 격리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요 제시한 경혈에다가 뜸을 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론 방호복을 입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뜸을 떠서 그런지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임상 수가 적어가지고 이걸 크게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혈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한 온구라는 거 있잖아요. 온구는 앞에 보여준 그런 기구를 통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혈자리를 이게 우리하고 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뜸이. 우리는 직접 구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혈에다가 뜸을 넣고 태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혈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기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그 뜬 자리가 아닌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침투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감전이라고 합니다. 그 뜸을 뜬 데서부터 느낀 그 어떤 그 느낌이 그것이 발바닥이나 손바닥에도 이게 전달되는 그쪽이 열이 느껴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침에서 말하는 듣기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뜸을 뜰 때는 복부혈과 이제 대부혈을 하루하루 바꿔서 써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상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여기다 좀 덧붙이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쑥뜸이 그 노인층의 감염 예방에, 코로나 감염 예방에 저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책을 보다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양기가 절반으로 준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노인층으로 가면 갈수록 양기가 더 줄겠죠. 근데 그 앞서 본 것처럼 쑥뜸이 우리의 그 양기를 보충해주고 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감염 예방에 당연히 유용할 것입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양기가 감소하니까 코로나에 그만큼 취약할 것이고 아마 그런 이유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뜸은 이게 쉽잖아요. 쉽고 또 한 가지는 값이 쌉니다. 그리고 이거 혈자리만 알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노인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은 아마 전 세대 중에서도 뜸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 적은 계층이 우리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집에서 뜸을 떠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생긴 것은 제가 든 생각은 코로나가 그 환자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언론이나 이런데 통해서 들으면은 그 초기 증상이 감기하고 대단히 유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제시한 걸 보면은 한사하고 습사가 그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는 한사는 물론 감기 원인이 되겠지만은 풍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되지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사와 습사 외에도 풍사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서 처방을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뜸 치료 원칙에서 인시, 인지, 인인제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뜸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인시라는 얘기는 때를 맞춰가지고 뜸을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절이 지금 우리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의 뜸은 여름이나 봄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인시거든요. 계절을 고려해서 써라.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막 더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운 나라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역을 생각하라는 것이 인지제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뜸을 뜰 때 하고 우리나라에서 뜸을 뜰 때는 그 뜸의 양이나 개수나 그런 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이고요. 인지제의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이냐, 어른이냐, 노인이냐, 아니면 여자냐, 남자냐, 또는 뚱뚱하냐, 말랐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뜸을 떠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관일백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시한 그 양은 없습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뜸 뜨시는 분이 그런 걸 고려해서 쓰면은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띵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쇠락해서 거의 지금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마침 그 중국에서는 그 침과 뜸 그리고 탕약 이런 그 중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하여 좋은 효과를 봤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뜸으로 그 예방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